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본 방송은 개인의 의견과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과는 무관합니다. 교수님, 지난번에는 저희끼리 녹음을 하고 나서 이번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예, 예. 저기 지난번에 아베노부 읽기 그 방송이 너무 우울했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피해갈 수 있는 우리끼리 방법이 어디 있나 네. 이거를 지금 오늘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병을 일단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네. 그랬으면 이제 병에 대한 약. 오늘은 이제 처방하는 날이니까 이왕이면은 밝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처방 좀 해주세요. 근데요. 네네. 무슨 병이 있고 약이 있다고 그래서 네. 뭐 약국에서 감기 걸려서 알약 하나 사 먹으면 낫는 그런 약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크게 보자고요. 크게 네. 태풍이 몰아쳐옵니다. 네. 그럼 태풍을 피해갈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자, 다시 날아가지 않게 잘 동요맨다든가 태풍 피해가 없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 있지만 예. 피해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하로 있지만 들어가야죠. 아니 그런데 지하로 들어가더라도 예. 지상에 있는 박살나죠. 허리케인 같은 경우 보면 막 집을 다 드러날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태풍하고 같지는 않아요. 즉 이제 그 아베 노부유키 그 100년 후에 다시 온다고 하는 그 조선 총독부 마지막 총독이 한 예언이 그 이제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에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예.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12월 이제 경제 위기설이 나오고 만약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금리 인상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버블 형식으로 쌓였던 경제 구조가 무너질 것이다. 부동산 버블이 무너지면서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 그 그리스 같은 경우에 나중에 네. 이렇게 버블 붕괴가 되고 나니까 이 공용화된 어떤 그런 자산을 전부 다 매각하지 않습니까? 공항도 팔고 뭐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항 판다고 얘기 나왔었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예. 버블 붕괴가 와서 경제가 도탄에 빠지게 되면 네. 그걸 국가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공항도 매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철도도 이제 매각을 할 거고 이런 모든 공공시설 이런 것들 매각을 하게 되는데 예. 그러면 그거를 누가 사냐 말이에요. 누가 살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니 꼭 일본에서만 사는 건 아니고 일본에서 따따불을 대고도 일본에 산다고 놈들이 말해요. 살라하죠. 그 사람들이 왜 사냐면 이미 막 쓰나미다 뭐다 그렇게 자기네 섬나라의 위험함을 알았기 때문에 반대로 붙기 위한 건데 그네들이 만약에 사죠. 예. 그러면 철도 공안이나 비행기 공안을 자위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예. 자국민들의 그 자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들어올 투자 수밖에 자산 없죠.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예. 그러면 결국에는 자위대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고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풍수적인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결론은 수도 이전입니다. 수도 이전.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경복궁 터가 네. 500년 노읍지라고 그러는데 벌써 623년 동안 진기를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 500년 노읍지를 예. 지나왔네요. 그걸 지났고 그러고 근데 이제 수도 이전 문제가 나오면 아주 그냥 경기를 일으켜요. 왜 그러냐면 네가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표 안 나와 그 얘기 했다가는 막 이러죠. 또 서울에 사시는 분들 예. 같으면은 자기 집값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게 아무 상관없어요.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예. 이게 623년에 태조 이성계가 예. 선도를 할 때도 사실은 권중화라고 하는 고려의 그 조정에서 천문 지리 인사에 달통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사실 천거를 했던 것이 계룡산 천도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일축했냐면 정도전 일파가 그 개국공신들이죠. 그 사람들이 일축을 하고 왜 그네들이 그때 개경에서 저기 계룡산 신도항까지 가려고 보면 그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근데 그렇죠, 이제 멀죠. 그때 남경이라고 했던 한양에는
자기네들이 투자된 그 땅과 이런 것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랬다가 천도를 저쪽 계룡산으로 했다가는 자기네 투자 자산이 별거 이제 이익이 없고 유명무실화 될 것 같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눌러 앉힌 것이 한양이거든요. 한양에 앉아서 계룡산이 잘못된 터다. 이제 하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리신법을 통해서 그건 망지다.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조선왕조실록을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권중화 의견을 무시하고 한양에다가 그 터를 이제 설립을 했죠. 그러고서 이제 지금 지나서 623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이제 우리 수도가 사실 그 풍수지리적인 어떤 차원으로 본다면 계룡산 신도하는 다이아몬드라고 보면 이쪽에 지금 서울의 한양터는 저기 금반지도 아니고 한 뭐 은반지 정도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리만 옮기면은 되는데 지금도 기득권 세력들의 땅값 떨어진다는 논리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근데 그 앞으로 다가올 경제 위기를 모면할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건데 지금도 말을 해도 씨알도 안 먹는 얘기잖아요. 아니 근데 저기 청와대가 이전한다고 해서 서울이 땅값 떨어질 거라고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왜 그러죠? 그거는 이제 박 선생님 생각이고 저도 똑같은 생각이지만 예. 일반 사람들은 예. 수도가 넘어가면 여기가 뺏긴다 이거예요. 아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풍수적인 견해에서는 예.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데 예. 한양의 땅값은 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안 떨어지죠. 저도 아니, 안 떨어진다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거는 내 의견이 아니고 풍수적인 학술적인 거로 볼 적에 예. 한강의 물이 제일 폭이 길어요. 네네. 넓어요. 예예 지금 맞아요. 우리나라에 예. 물 모인 만큼 사람이 모이고 예. 물이 깊은 데서 부자가 난다고 그랬는데 옛날에 한양에는 저 물이 모래톱이 잔뜩 있고 물이 찔찔찔찔 흘러다녔는데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그 두 군데를 보를 만드는 다음에 잠실하고 김포하고 그 다음에 물이 꽉 차면서 서울에 이 전국의 사람들이 막 그때 당시 막 구로동 네. 막 구로공단 막 네. 이런 데로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제 몰려들은 거거든요. 예. 근데 언젠가 박원순 시장이 그 수중보를 터트린다 이런 말이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그 터트렸다가는 인구 쪽 빠져 내려가는 거거든요. 예. 그 보만 터트리지 않는다고 보면 네. 결국에 미국도 와싱턴이 있는데 맞아요. 정치부 정치야 예. 정치 도시요. 뉴욕에 뉴욕에, 예. 있는데 와싱턴이라고 하는 정치하는 데만 딱 빼옮겼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나라도 예. 딱 여기 서울은 경제 경제 중심, 도시. 패션 중심, 뭐 네. 금융 중심 다 그 메카 그대로 내비두고 어떻게 여기서 저렇게 청와대만 딱 딱 맞는 뽑아서 말씀하시냐. 옮겨서 들어간다면 예. 우리는 정말 구분에 오히려 예. 구분에는 이제 일시적으로는 조금 어렵겠지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면서 막바로 전 세계 패권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천년도 업지가 돼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었어요. 근데 미국도 개인적으로- 워싱턴이 있고 저기 뉴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방화 시대잖아요. 지금 교수님. 그러니까 지방화니까는 계룡 쪽으로 가서 수도를 옮기고 그리고 서울은 진짜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금융 뭐 도시 저기 패션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데고 그리고 경제의 도시 이렇게 특성화를 만드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텐데 뭐 그 수도 옮기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교수님 그 말씀 저는 정말 적극 지지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한 번쯤은 도읍을 옮겨볼까 그쪽으로 하고서 뭐 했다는 그 설이 있었잖아요. 그 네. 계룡산 쪽으로 옮겨볼까 하는 설이 있었고 또 계룡산 신도안 쪽으로 가면 물이 깊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신도안 그 물은 조금 약하다는 얘기도 또 많이 한간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물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정치하고 그거는 네. 그냥 정치는 그냥 네. 풍수 따라가게 돼 있는 거고요. 네. 네네. 지금 그 계룡산은 물이 시작되는 데라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풍수설을 네네. 쓰는 사람들은 네. 그 감룡경이라는 풍수 그 양균성 선사가 쓴 네, 그렇죠. 풍수 필독서를 안 봤기 때문에 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자꾸 시작되는 될지. 데는 예. 풍수가 안 좋은데 왜 그러냐면 속리산 같은 데서는요. 네. 물이 세 군데로 갈려. 예. 네. 그러니까 뭐 남한강도 갈리죠. 금강도 시작되죠. 낙동강도 시작되죠. 그러니까 속리산 같은 데서는 그 물이 세 군데로 갈리기 때문에 네. 정말 그렇게 썩 그렇게 좋은 지대는 아니에요. 거기가 음. 풍수적으로 물이 네. 갈리고 네. 대물이 흩어지고. 네. 근데
이 물이 시작되는 데이더라도 회룡고조라고 그러죠. 네. 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데는 빙빙 도는. 그러니까 감정령이란 책에 네. 물이 시작되는 데는 네. 못은 안 좋은 자리다. 단 회룡고조만큼은 예외다라고 하는 구조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숨어 있나요? 아, 예. 그 글자가? 아니 그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네. 분들은 말하면 수도 이전 얘기하면 네.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수도가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상한 논리예요. 또는 뭐 나라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미국은 나라의 수도가 그 나라의 중심에 있습니까? 전혀 캐나다는 아닙니다. 중심에 있습니까? 예, 아닙니다. 중국은 중심에 예, 있습니까? 예. 어디 호주는 중심에.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만평 땅 있는데 집을 딱 가운데다 줘야 된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건 아니고 풍수가 좋은 데다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왜 우리나라 각종 비기에 천년도읍지 신도한 그 천도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항상 비기에는. 근데 제가 풍수학자로서 계룡산. 정말 여러 선생님을 모시고 풍수를 섭렵하고 공부하고 한 일에 저도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짜 영광이요. 하느님이 보호하사요. 저런 자리가 있다는 것이요. 진짜로. 근데 그 좋은 자리를 안 가고 있네 지금. 네, 지금도 네. 그 당리장약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음. 이제 바라는 건 이거예요. 지금 서울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자꾸 이전을 하자고 그러냐?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조금 이따 경제 위기가 서울이 폭삭한다면 어떻게 될 거야? 그다음에 희망이 없는 민중들한테 희망이 없는 국민들한테 정치인들이 누가 희망을 제시하고 그럴 거냔 말이에요. 그런 아탕발린 같은 말 가지고도 되는 거 아니고 그때야말로 이 천도설이 정말 부각이 될 때가 될 것이다. 우리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귀담아 두셨다가 나중에 저한테 한 표 주셔야 됩니다. 또 정치까지 또 욕심내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예. 제가 좀 이게 자만하는 건 아니고 네. 저는 내가 이 생을 사는 목표가 수도 이전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 땅에 그러면- 태어나신 왜냐하면 거네. 더 이상 한민족이 예. 이 고생하고 이렇게 시달리고 주변국에 이제 그런 역사를 단절을 해야 되는 건 수도 이전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지금 그 계룡산 밑으로 신도안 밑으로 3군이 다 갔잖아요. 네. 육해공군이 전부 다 가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는 관계는 어떤가요? 정치 관계만 꼭 그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군사 기지가 그쪽으로 간 거는 뭐 어떤 그런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네. 그것을 잘 모르는 학자들은 거기는 뭐 군인한테 맞고 뭐 이런 얘기를 네네.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네. 그 자리로 말하면 현대 옛날부터 신도한 천도설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현대 박정희 대통령이 천도를 옮기려고 지하 빵가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네. 그러면서 그 부대 도시로 지금 세종시라고 그러죠. 네, 세종시는 그렇죠. 3분의 1 세종시는- 쪽 지금 만드는 거고 4분의 1쪽 만드는 거고 네. 박정희 대통령 때 그쪽으로 부대 시설을 옮기려고 이 나비 형태로 도시를 만드는 그런 계획안이 나왔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는 바람에 그걸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이 그 유지를 받드는 건 아니지만 저건 중요한 자리다. 그래가지고 하려고. 그때 그 온갖 잡교들이 한 1000여 개 있었어요. 거기에 예, 그거 싹 그걸 쓸었죠. 공수부대를 예. 보내가지고 싹 뺏어버린 예. 거 아니에요. 전두환 예. 장군이. 그건 진짜 멋진 일을 하셨어요. 전두환 장군 진짜로. 지금은 그거 매입하려면 못합니다. 못하죠. 지금 못하죠. 근데 예. 공수부대 보내고 괴물이판으로 니들 맞고 나갈래 그냥 나갈래 그래갖고 싹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게. 예. 그리고선 거기가 국가 땅이 됐는데 국가 땅이 돼서 지금 이제 삼군사령부나 이제 있는 자리는 네. 저쪽 그 태방에 한 구탱인데 태방의 네. 한 군데예요. 한 구탱이에요. 그거는 상관도 없는 자리예요. 네. 그런데 상관 있으면 어때요? 나라에서 대통령이 그 군부대 상군사령관 옆에서. 불러와서 뭐 3스타에서 별 하나 더 달아주고 자 군부대 옮기셔 그러면 충성이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요. 그럼. 그리고 그 안에 200만 평이나 되는 네. 비행장도 있습니다. 지금 아. 비행장도 있어요. 비행장이 있다고. 비행기가 네. 큰 비행기가 뜨고 내릴 정도의 그런 공활한 그런 네. 지역이 있고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잡다하게 많이 들어갈 게 아니고 네. 거기에는 딱 청와대하고 예. 지금 사실은 저 우리나라 중앙청이 네. 중앙청이 없지 않습니까? 중앙청을 네. 넣어야 돼요. 중앙청을. 예. 그 다음에 더 해서 국회의사당을 넣어도 되고요. 지금 뒤가 허당이라 맨 헛짓만 하는 국회의사당 그거 섬자리에 있는 네.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아니요.
그 여의도에 있는 거 빨리 옮겨야 됩니다. 예, 그거 빨리 옮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예. 국회 아니요. 그거 이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옮겨야 되고 네. 그런 핵심적인 것만 옮기면 돼요. 거기 KTX까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지금 다 이미. 그러니까 다 돼 예. 있죠. 그리고 바로 그 지금 건립하는 세종시는 예. 박정희 대통령 계획처럼 그 부대 도시인 거야. 아. 그 안에서 신도안 안에서 다 사는 거야. 거기 중앙부처만 딱 결론은 지금 해놓고 다 나 있네. 가기만 다 하면 돼 되네요.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도시가 필요하다. 예. 그 옆에 논산벌은요. 예. 서울시를 옮겨도 될 만한 그게 그러니까. 논산벌은. 뻘이 예. 엄청 크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미 다 짜여진 대로 와 있는데 지금도 지금 그러잖아. 뭐 국정교과서 때문에 그 난리들 죽이고 말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허경영 씨가 얼마 전에 아주 그냥 속이 후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분 진짜 뭐 그분이 뭐 이렇게 좀 허무맹랑하다 이런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이번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니 정권이 잡은 사람이 역사도 쓰는 건데 당연히 그거는 그 사람들의 권리잖아. 그리고 그깟 교과서 좀 바꿨는데 왜 난리냐? 그러면 야당에서 반대하지 말고 좀 있다가 정권 잡으면 니네도 또 바꿔라 그러면 되잖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건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봐요. 아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하는 사람도 흥이 정신 나죠. 차려서 정신 하지. 차리죠. 교수님 그러면은요 그 지금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 그곳이 그러니까 신도안. 신도안이 응. 도대체 신도안이라는 데가 계룡산 위치 밑에. 쪽으로 어떻게 되고 얼마큼 어디쯤이고 그리고 거기가 어떻게 정확하게 좋은지도 좀 알려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안 교수님도 그쪽으로 이사 가신 것 같은데 아, 네, 그랬죠. 왜 이사를 가게 되셨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 아.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좀 참고하지 않으실까요? 아, 교수님 저기 어떠세요? 거긴 어때요? 신도한 자리는 저기 조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계룡산 부근으로 이사를 이제 한 3년 전에 했는데 워낙 거기가 잠의원 자리라는 그 얘기를 해요. 아주 예, 좋다고 하죠. 그리고 예, 뭐 계룡산 그러면 지금도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뭐 도인이나 도 닦는 사람이나 뭐 기타 뭐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다 모인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지금도 모이고 있죠. 네, 많이 모여 예. 있고 기도발이 잘 받는다, 예.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예. 말들을 하고 있는데, 예. 저도 이제 산 밑으로 이사를 갔는데, 예. 산 밑이세요? 네네 산을 아. 이제 바로 계룡산 밑자락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부가 좋으시구나. 갔는데, 저는 뭐 그 도시가 들어와서 청와대가 들어와서 예. 북적북적한 그것을 바라고 간 게 아니고. 예. 조용한 곳으로 떠나서 갔는데 어차피 같은데. 또 좋아지려고 생각하는 그런 태세를 혹시 보이고요. 조 교수님이 추천하신 거 아니에요? 조 교수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조 교수님 추천하셨죠? 풍수지리가 허무맹랑한 학문이 아니고 굉장히 분명한 지구과학과 연계된 지구과학을 많이 알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풍수지리는 이제 기운학인데 네. 그 핵심은 우리의 그 나선형의 그 우주 있지 않습니까?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은하계 네. 이것이 이제 계속 나선형으로 도는 데에서 그 힘이 근원이 나오는 건데 네. 그러니까 봉우리가 이어져서 맥으로 이어져서 이것이 나선형의 구조를 갖게 되면은 네. 또 반대로 그 봉우리로 물은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물은 또 반대로 나선형으로 또 반대로 내려가죠. 돌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가장 그 기운이 뭉치는 그러한 데라는 게 그 감염경 책에 나와 있습니다. 회룡고조가 되면 네. 그렇지 않은 땅들의 수십 배의 기운이 흐른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명동성당 같은데 네. 네. 그게 회룡고조예요. 그것도 일종의. 음. 그래서 명동성당이 그렇게 감히 범접지 못하는 그건 무슨 제가 일 때마다 이 유튜브 같은 데도 강의를 해서 올려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회룡고 아니죠. 이제 풍수지리 치면 제가 어느새 이제 검색어 1위가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보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네. 또 예를 들어서 타워팰리스 같은 자리 있죠. 네네. 타워팰리스가 또 그것도 일종의 회룡고조예요. 아. 그렇게 돌아가는 데만이 그렇게 땅값이 비싸지고 예. 그 유명한 자리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명동성당은 딱 명동성당 그 몇백 평짜리 그 부지만한 터가 회룡고조가 된 거고 네. 지금 이 신도안은 큰 백두대간이 내려오다가 한 바퀴 돌아요. 속리산에서 그렇죠? 네. 속리산에서 남쪽으로 해서 저 무주 리조트 그 뒷산 무슨 산입니까 그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거리 돌아서 네. 다시 장수 있는 데로 도른 다음에 아. 마이산을 거쳐서 예. 네. 대둔산을 거쳐서 대둔산. 계룡산까지 거꾸로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서 다시 대전 쪽으로 싹 휘감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이제 거기서 시작돼서 이제 뱅글뱅글 대전광역시를 돌아서 세종시를 돌아서 예. 부여 공주를 돌아가지고 저쪽 이제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서천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서천 그거는 하고 또. 쉽게 말해서 같은 회룡고조인데 명동성당은 아주 몇백 평짜리 회룡고조를 만드는 거고 이거는 200만 평 이상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 한 맥이요. 네. 그럼 이런 자리가 엄청나네요. 이런 예. 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사를 우리나라 만세시키려고 진짜 한 거예요. 우리나라 만사시켜. 근데 그게 예. 그럼 명동성당 같은 그렇게 유명한 자리도 네. 구리반지밖에 안 돼. 여기 신도안에다 대하면요. 네네. 여기는 다이아 완벽한 다이아. 그 음. 자미연국이라는 걸 또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데요. 네. 자미연국이라는 것은 네. 하늘에 투영되어 있는 자미성분이 있거든요. 네. 거기 구조가 이렇게 봉우리가 다 이제 있는데 별들을 봉우리라고 연계를 했을 때 예. 그 물이 나갈 수 있는 데는 건해방에서 용이 내려오고 물이 나가는 건 병방으로 나가는 구조가 되면 하늘의 천상에 떠 있는 자미성과 같은 구조다. 그래서 이게 자미연국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예. 이 대표적인 자리가 네. 계룡산 신도안이고 신도안.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또 자운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금병산 자락에. 네, 자운대. 그것도 자미연국이에요. 아, 근데 예. 그런데 거기는 딱 금병산 가보시면 아시지만 거기 이제 뭐 종교 수은교 네. 수은교가 들어있죠. 있어요. 네. 그 끝까지 안 밀리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게 아주 목숨이라 생각하니까 목숨이라 안 밀린다니까. 네. 근데 정말 좋은 자리예요. 네. 예. 근데 금병산 자락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 기가 막힙니다 자리가. 그렇죠. 근데 아주 좋죠. 네. 그런데 그거는 한 겹이고 예. 금병산 한 겹으로 이루어졌고 음. 신도안은 9가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문어발처럼 우와. 지가 감싸고 지가 감싸고 지가 감싸고. 세상에. 네. 그리고 저 수구 같은 경우도 여기는 북신이 들어가 있죠. 음. 북신 저 금병산 자락에서는 1월 기고 한문이 들어가 있고. 음.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자미연국이라도 네. 이 차원이 다른 얘기야 이쪽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걸 보고서 뭐 물이 시작하네, 뭐 나라의 중앙으로 가야 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예.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아직까지는 한양과 서울이 먹고 살만하니까 아직까지는 네. 괜찮은데 예.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바처럼 네. 부흥기가 돼서 한양이 쇠폐지기의 기운이 흘러서 만약에 내년부터 이제 법을 본 게 만약에 오고 그래서 굉장히 위난한 우리나라가 상태가 된다면 정말로 망했을 때는 다 우리 이사 가지 않습니까? 안 좋아지면 그렇죠. 이사 바꿔야 가잖아요. 되니까. 그렇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음. 왜 623년에 그 중국한테 속국으로서 외세 침략에 우리나라가 936번의 외침이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예. 900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수도 이전을 해갖고. 아, 조금 열 좀 식히세요. 예. 지금 항상 이 저기 수도 얘기만 나오시면 막 열을 막 받으시는데 아, 우리가 그만큼 애국자시고 나라 사랑하시고 아, 요새 그래서 잠을 못 그러시는 잔다니까 거예요. 나라 걱정하느라고 아유, 내가. 아, 미치겠어요, 어떡해요. 아유, 우리 풍수 조 교수님이 저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갖고 저렇게 얼굴이 빨개지실 정도로 그냥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좀 잘 좀 들으세요. 저도 그냥 요즘은 지금 생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아, 이게 좀 저기 되는 건가? 우리가 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머릿속에 팍팍 박혀 있어가지고 근데 하여간 저는 항상 그 말씀이 정말 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안 선생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선도 있고 네, 나라도 그렇죠. 사랑도 해야 되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을미년이고 내년에는 병신년이잖아요. 네네. 내년에도 선거가 있고 후년에도 있나요? 후년에 있죠. 후년에 내년 다 있죠. 내년에는 총선이 있고. 내년에는 병신년이고 후년에는 총선. 정년년인데 네, 그다음에 총선하고 대선하고 있는데 대선. 그러니까 총선 내년에 이제 병신년에는 어떤 성에 어떤 글자가 들어간다든가 이름에 네네네. 이런 글자가 들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하면은 좋겠다 이런 거 혹시 그런 비결 같은 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후년에 대선 때, 그러니까 네네. 총선도 물론 잘 뽑아서 네. 그 정신이 잘 돼 있는 정신이 잘 무장돼 있는 분들이 하면 뭐 이렇게 수도 이전하고 이런 데도 좀 도움도 되고 경제나 뭐 등등 많다 되겠지만 그 대통령이 어떤 분이 네. 되느냐가 더 예. 문제가 되겠죠. 아니 안 교수님 그러면은 내년에 네. 우리가 이제 총선 때는 그 지역별로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이런 성이 혹시 좋지 않을까? 이건 내년에 해주시면 괜찮겠네. 아, 그건 이제 내년에 한번 하기로 그리고 이제 하고요. 지금은 네. 이제 대선만 해주세요. 그럼. 예. 대선 때 예. 대통령의 성이 어떻게 된다. 뭐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계룡산 그 얘기는 천도설은 옛날부터도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 네네. 그럴 때마다 거기와 더불어 항상 정도령 얘기가 떠나질 않았죠. 맞아요. 네, 항상 정도령, 신비의 정도령, 정씨 그냥 뭐 나라정자를 쓰느냐 뭐 등등 막 얘기를 네, 하고 맞아요. 그랬는데 내후년에 대선에 되실 그 성으로 정유년에 그렇게 네. 될 성으로는 글쎄요. 무슨 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의사 그다음에 또 뭐 역학적으로 볼 때 뭐 이런 거라고 들으시고 예, 예. 아니 이니셜로 토자. 이니셜로 아니요. 말씀하시면 토자 발음이 들어가는 아하. 그러니까 한글로 얘기하면 이응이나 예. 네. 성이에요, 이름이에요. 뭐 이름에도 그렇겠지만 성에도 그렇겠지요. 그렇죠. 뭐 이응자나 네. 희응자가 들어가는 그런 성이나 이름에 네. 첫자가 들어가는 분이 한다고 하면 음. 아마 대통령이 국가를 잘 보좌할 수 있는 그 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네요. 어느 분이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죠. 그렇죠. 네. 그 이유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가의 그 대통령이다 그러면 집안으로는 아버지뻘이 되고 제일 높은 존장이 되는데 정유년에 그 내후년 대통령 선거할 때의 우리나라 기운을 보면 그 토의 기운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존장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때.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씨면은 이씨 그리고 또 한씨 뭐 맞네요. 뭐 동그라미. 이씨, 한씨 이렇게 많아도 예, 또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예. 획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 획수를 보면 예. 이씨다 그러면 이씨는 그 음량으로 보면은 음이거든요. 네네. 근데 양의 수인 토의 발음이 들어가는 분이 더 좋죠. 양의 수인. 또 모두 또 네, 그때 그렇죠. 돼서 또 이름을 다 바꾸면 어떡하죠? 막 이름이 아니고 또 잠깐 바꾼다고 금방 기운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뭐 성에서도 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예. 토의 기운이라는 건 땅의 기운이죠. 땅 기운. 그 해에는 하늘에는 불의 기운이거든요. 그 불의 기운이라는 것도 음양이 있는데 음적인 불의 기운이 있는데 그 음적인 불의 기운이 화생토 해주는 기운이거든요. 내년이 네. 병신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위에가 하늘의 불의 태양이 기운이고, 네. 그러니까 그 기운에 생을 받는 그렇죠. 토를 토를 가진 성씨의 가진- 성씨나 뭐 이름이 이름의 첫 번째가 들어가는 이응 분이 히읗이 들어가는 좋죠. 어떤 예, 성이나 이름이 유리하다. 그렇죠. 네. 네네네. 아니 안 교수님 그게 네. 홀수가 있고 양수가 있잖아요. 짝수. 네네. 그럼 만약에 이응이면 이응이 들어가는 성씨로는 뭐 예를 들어서 안씨도 이씨도 있고. 있고 안씨도 있고 뭐 이럴 오씨- 때 어떤 게 오씨도 음이고 어떤 있고. 게 양입니까? 네. 안씨 같은 경우는 이응 하나면 획수가 하나에다가 아를 하니까 또 하나 둘에 획수가 세 개가 되죠. 니은 하니까 다섯 개가 네 개가 되죠. 그러면 획수가 네 개가 들어가는 거는 음이에요. 음이에요. 짝수가 음이에요? 네, 짝수가 짝수는 음이에요. 네, 근데 횟수가 만약에 짝수가 예를 음이다. 들어서 성씨가 우씨라든가 우씨 하나 둘, 셋, 뭐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양의 기운이에요. 양의 기운이고.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내년은 양의 내년이 아니라 후년. 내후년은 네네. 그 정이잖아. 정화. 그렇죠. 정유. 네, 정유의 네, 불의 네, 네. 기운이니까 네, 네. 양의 기운을 받는 사람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양의 그러네. 네. 그 토. 네, 네. 양의 톡이. 네, 양의 톡이. 그러니까. 야, 교수님 어렵네.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네. 아이고. 그런 분이 음. 대통령이 된다라는 게 아니고 네. 되면 좋지. 우리나라의 기운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 조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예. 국가가 짊어지고 갈 일을 대통령이 같이 발맞춰 갈 때 힘이 많이 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거죠. 교수님도 네. 또 나라가 걱정이 돼서 잠 못 주무시는 건 아니죠? 조 교수님 혼자서 그냥 다 잠 못 주무시라 그러고 우린 자자고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은. 네. 안 교수님, 그러면 이제 바야흐로 그 내후년? 내후년에 그 네. 차기년도에 이제 어떤 인물이 되든 간에 우리는 사실 굉장히 좀 위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되는 인물이 그 당선되는 인물이 정말 국가를 구원해야 되는 그런 구원투수 입장이 돼야 되는데 사실 저는 풍수적인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좀 암울한 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네. 624년 아무도 못 옮겼단 말입니다. 그런 과단성 있는 사람이 과연 될까요?
그런 과단성 있는 분이 다음 차기 대선 때는 되리라는 그 희망이 있어요. 저한테는. 네.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네. 희망이.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역학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역학적으로. 막연한 자기 생각이 하지 말고 아, 역학적으로. 저는 역학인이니까. 네. 저는 제 생각이 아니고 역학인이니까 역학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정말 나라를 뭐 그 천도 이전도 물론이고 기타 다른 여러 문제에 있어서도 나라를 통일을 시키든지 천도 이전을 하시든지 어쨌든 획기적인 어떤 바람을 불 수 있는 대통령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대통령은 굉장히 잘 뽑아질 것 같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잘 뽑아야 네.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잘 뽑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잘 뽑아야지 되는데 또 국민과 더불어 또 운도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의 운. 근데 그 분의 운을 볼 때는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응이나 희응자가 들어가는 그런 성을 가지신 분이나 이름의 첫 번째 그런 그 기운을 가진 분이 되면 아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죠. 저는 네.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천도라는 건 623년 동안 못했지 않습니까? 그거의 네. 뜻을 가졌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다 이루지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아니 지금 우리 조선왕조에서 천도하려고 그랬던 분이 많이 계시잖아. 광해군 같은 분도 저 수원으로 이전하려고도 했었고 이제 막 있는데 뭐 못했거든요. 그거는 왜냐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나라가 정말 만약에 정말 경제적으로 공황이 오고 너무 위난한 도탄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무조건 망한 집이 이사를 가듯이 우리도 수도 이전을 그때 해야지만이 624년 동안 돌아가는 그 알고리즘을 단절할 수 있는 거야. 여태까지 악순환되던 그 북방과 남방 세력에 채워서 우리가 그 굴욕적인 그 외교와 그렇게 살았던 역사가 단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공론화를 해서 국민투표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사책을 봐도 이렇게 진짜 뜻이 있고 의지가 강한 어떤 지도자가 하룻밤새 계획과 하룻밤새 꾸준히 가졌던 생각을 하룻밤만의 결정으로 그냥 감행을 해버리고 이런 결단성 있는 행동이 아니고서는 절대 수도 이전은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이렇게 봅니다. 이게 요번에 우리 요번에 차차 기년에 그 대선 때는 정말 그런 결단력 있는 지도자가 나오셔서 그 용단을 내림으로써 한민족의 천년대계를 다시 내다볼 수 있는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풍수 그 도읍지로 이전을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지금 조 교수님하고 안 교수님이 얘기했죠. 하룻밤 사이에 딱 뭘 할 수 있는 사람. 네, 결단력 딱 있는 분. 있는 분. 네. 그리고 저질러 수 있는 분은 사실 우리 박 대통령도 그래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예. 아, 네. 남의 말도 안 듣고 네. 내가 딱 생각하고 이렇게 저질러. 하고 싶다 하면 할 수 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명예훼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분도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분 누구 말 듣는다는 소리 별로 못 들었잖아요. 뭐 근데 예, 네. 불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예. 아마 그 시발점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박 박근혜.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수도 이전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그 아버지가 했던 거를 갖다가 지금 하나하나 이뤄나가기 위해서 다른 거 눈에 안 보이거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분이 수도 이전하는 시간이 거. 없습니다. 아니 물론 없어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말 안 듣는 거. 저한테 아직 전화 한 번도 안 왔는데 연락 안 왔습니다. 아마 전화를 안 하더라도 다 듣고 있을 거예요.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근데도 그거에 대한 일단은 발은 들여놨잖아요. 그리고 수도 이전도 이분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발을 들여놨을 거예요. 어딘가에 들여놔서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많은 공기업이 알게 모르게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거 모르시죠? 공기업들은 벌써 이미 다 내려간 것도 많은데 다 지방으로 내려갔죠. 예, 아니, 서울에 근데 하나도 없죠. 그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많아요, 지금. 뭐 원주, 얼마 전에도 충준이 뭐 계룡 쪽으로 다 새로운 계룡 수도 쪽으로도 쪽으로 가고. 많이 내려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을 주무셔도 될 것 같고요. 언젠간 돼요. 조 교수님이 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안 걸릴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대선에는 다른 건 몰라도 좀 코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가 된다는 거는 조금 없죠? 좀 아주 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
저희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가 좀 콧방울이 좀 빵빵하게 돼 있고 그리고 코가 좀 반듯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턱이 좀 잘생긴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랫사람도 잘 이렇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지구력도 있고 내가 뭘 하더라도 지구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밑에 사람들하고 의견 조율을 좀 할 줄 아는 그런 너그러움도 있고 그런 면을 좀 두루 갖춘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잘생긴 남자가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TV에서 매일 봐야 되는데 이왕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생겨가지고 입도 그냥 반듯하게 그냥 그 잘생긴 입술로 약간 도톰하고 너무 얇으면 못 써요. 특히 남자가 입술이 얇으면은 베푸는 맛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도 좀 도톰하고 잘생긴 입 그리고 눈도 시원하게 잘 이렇게 좀 길게 잘생긴 얼굴로 딱 나왔고 백성을 이렇게 한번 우리 국민들을 한 번씩 싹 쳐다봐주면은 우린 그냥 그분이 말하는 거 그냥 들을 것 같아요. 박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보통 장동건을 얘기하는 거 같아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장동건은 잘생긴 상이 아닙니다. 그 눈 아닙니다. 그리고 입술이 너무 얇아요. 대통령으로서는 그 얼굴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상은.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턱이 잘생겼다는 얘기를 하면은 이제 장동건 말씀하셨죠? 네, 장동건 잘생겼으니까. 얼굴 중에서 가장 잘생긴 게 턱이에요. 턱이죠. 근데 이제 장동건은 본인이 턱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데 그렇게 턱이 좀 잘생겨야 돼요. 이렇게 딱 뭐라 그럴까 두툼하게. 이렇게 각이 져 있어야지 턱이. 그러니까 쪽 뾰족하게 세모로 다 빠지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 얼굴은 V라인 이러죠. 그 V라인 정말 지구력 없고 힘든 얼굴이에요. 그래서 연애는 V라인가 하고 결혼은 네모난 네모난 둥그란 U라인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그렇게 턱이 이렇게 좀 각져갖고 거기에 좀 살이 적당히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서 너무 암석만 많으면 우리가 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턱도 마찬가지로 살이 적당히 붙어 있어가지고 나무도 심어질 수 있고 계곡도 흐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을 만큼 그 정도의 너그러움이 있는 턱을 갖고 있으면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보통적으로 이제 이가 못생겼다는 거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하죠. 이가 못생기면은 내면을 우리가 보는 건데 이가 못생기면 내면을 갖다가 반듯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딱 웃을 때 보면 우리가 아직 앞니가 12개가 나와야 그게 가장 잘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거울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앞니가 몇 개 나오나. 그러니까 12개가 나오면서 그 이가 반듯하게 12개가 가지런히. 나오면은 가지런하고 앞니도 이렇게 정확하게 쭉 나오면은 일단은 그 사람은 내면도 아름답고 남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상대를 갖다가 이렇게 상대하고 같이 볼 때도 그 사람은 이렇게 속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앞니 자체가 들쑥날쑥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보는 면은 많은데 일단은 생각이 엇갈려요. 들쑥날쑥하면 예. 생각이 엇갈리나요? 예, 앞과 뒤가 왜냐하면은 틀린가요? 생각을 뭐라 그럴까 한 가지 생각을 하면서도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을 막 할 수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주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들쑥날쑥하잖아. 일본 사람들은 특히 어금니 2개가 뼈다랑니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분들은 송곳니. 이제 우리가 거기 대문이에요. 앞니 2개가 이렇게 대문인데 그 대문이 제대로 안 닫혀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땐 친절하고 막 네네네 하지만은 그 사람들 침대 같이 안 써요. 부부가 다 싱글 침대 써요. 그러니까 개인화예요. 같이 와서도 네 돈 네가 내고 내 돈 내가 내는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너무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일본인들하고 상대할 땐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니가 못생긴 사람들이 오면은 그분들은 일단 가정교육을 받을 때 이렇게 엄마 아버지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 때 태어난 애들이 앞니가 못생겨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 교육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그 교육에서 행복이나 사랑이 빠져 있는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예, 정말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한 가지 얻는 것이 네, 엄마 아빠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사랑을 할 때는 네, 정말 달 밝은 날 아니면 비 안 오는 날 또 둘이 싸우지 않은 날 네. 마음이 네, 날 받아서. 마음이 엄청 아니 근데 푸근한 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된다는 이제 결론이네요. 맞아요. 그것도 네. 그거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가 우리가 일을 갈잖아요. 6살, 7살 때. 그렇죠. 일을 갈 네.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갈등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애 일을 제대로 못 갈아주잖아요. 그러면 뻐드렁니나 덧니가 많이 나거든.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가 이제 귀나이가 7살, 14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 그랬어요? 15살에 학문의 네. 뜻을 가졌다 그랬죠. 그 전에 학문 뜻 갖기 전에 뭐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걸 제대로 인성이 제대로 이렇게 반듯하게 심어져 있어야 학문도 되는 거고 정치도 되는 거고 사랑도 되는 거고 가정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그 내면이 이렇게 못생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참 중요하죠. 교수님 그러면 네. 요즘 네. 그 고등학생들이나 네. 뭐 중학생 아니면 대학생들 뭐 네. 군인들도 보면 대부분 이가 조금 가지런하지 않으면 치과에서 이렇게 쇠로 된 걸 다 예, 예. 걸고 다니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서 그게 참 그거가 좋은 건데. 고철을 해서 딱 걸어놓으면 네네. 그 내면이 음. 가지런하지 못하던 것이 바뀌어지는 그 성향도 돼 있나요? 아, 그건 많이 바뀌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일을 교정하기 위해서 일을 빼요. 음. 일을 빼는데 절대 제가 못하게 하는 게 그거예요. 일을 4개씩 빼고 나면은 당장은 이뻐져요. 당장은 왜냐하면 이가 못생긴 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제가 나중에 이제 이에 대해서 한번 특강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일을 못생긴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때 보면은 항상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어요. 말을 그렇죠. 할 항상 때도 가리고 하고 그리고 다물고 있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자신감 없는 삶을 살다 보면은 다른 데로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풍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수님. 물이 이렇게 가야 되는 반듯하게 가야 되는데 옆으로 탁 가고 나면 이상한 데 가서 홍수 나는 거랑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보기에는 가지런하면 멋있고 예, 좋더라고요. 근데 예. 일을 갖다 교정을 하느라고 이빨을 4개씩 빼면은요. 나중에 요 뺨이 팍 들어가 버려요. 제가 언젠가 뭐 박정희 대통령 지난번 그 강의 녹음할 때 얘기했었죠. 네. 점점 이렇게 얼굴 뺨이 빵빵하고 좋다가 쑥 어느 날 보니까 들어갔더라. 쑥 들어가니까는 살이 쑥 사람이 참 빠졌더라. 힘들어지고 많이 안 좋아졌다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외롭고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져요. 네. 그래서 일을 갖다가 교정하는 것도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이빨 빼는 일은 하지 마셔야 돼요. 가능하면은. 생긴 대로 잘 그 마음 수양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무슨 아니, 로봇처럼 이는- 막 빼버리니까. 예, 빼지 마시고도 얼마든지 교정이 인간이다. 되는데 그냥 일반 교정을 하면은 돈이 안 돼요. 치과에서. 그래서 빼라고 하는 그래서 거예요. 빼라 그러는 빼고 거예요. 임플란트 예. 새로 받고 막 이제. 보철만 예. 그냥 해도 되는데 그걸 안 해도 사실은 조금 힘들더라도 이게 되는데 아니면은 갈아내고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금액이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치과에 가면은 막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더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일을 교정을 해갖고 뺨이 폭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좋고 뺨이 좀 통통해야 사람을 아낄 줄 아는 그런 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반듯한 콧날 콧방울 빵빵하고 그리고 이마가 가능하면 굴곡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그래도 하늘 기운을 잘 받을 수 있고 뺨이 좀 들어가지 않아야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턱이 잘생긴 사람. 이거 너무 잘생긴 분은 제가 이래서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 그래서 거예요. 탤런트라는 말이나 제가 괜히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기신 분이 대통령이 되기를 저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얼굴이 예. 잘생기고 꽉 차신 분이 되면 네. 나라가 좀 안정되고 좋아지는 것만큼은 사실일 것 같아요. 근데 정유년에는요. 네. 그런 분을 만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으네요. 우리나라 운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렇게 썩 그렇게 그 정도의 잘생긴 분보다는 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코만 빵빵해도 되는 분을 좀 해주셨으면 그래서 좋겠어요. 정유년에는 네. 아무래도 그때는 경제 쪽이 정유재란이 낳던 네. 해였기 때문에 정유 재란이 납니다 이번에. 네, 이번에도 또 그렇게 왜냐하면 날씨 있는 정유년에는 네. 정유년이잖아요. 우리가 선거하는 그 해에는. 네. 근데 그때 네. 이미 음. 제가 지금 그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경제 대란이 네. 그때는 현실화될 때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선거나 제대로 치를 수 있을라나 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아니요, 너무 선거는 걱정된대요. 치를 것 같아요. 선거는 시청자들이. 치르고 선거도 치르고 다 하는데 그만큼 조 교수님이 원하는 만큼의 사람은 아닐 거고 제가 원하는 사람도 아닐 거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나가서 좋은 사람 일단은 찍어 보자고요. 이 판 안에서는 잘 몰라요.
그러네요. 우리끼리는 이게 네. 우리 잘해보자. 그물이 음. 그물이고 그 나물이지 맨날 뭐. 여기 정유년에는 그렇게 잘생긴 분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정유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기운을 빼서 어떤 결실을 봐야 되는 그런 해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건 몰라도 경제적인 면에서 경제를 또 살려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아우성이 엄청 나와서 그거에 대한 분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코라도 빵빵하신 분. 자, 잘생긴 코 제가 막 여기저기 올려놓겠습니다. 그런 분 코만이라도 보고 좀 찍어주세요. 네. 근데 턱은 약하면 네. 안 됩니다. 네. 코가 잘생겼으면은 턱도 이렇게 견고하게 잘생겨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네네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